자, 오늘 또 빠졌다고 말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지금의 삼성전자는 거의 완벽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털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금요일에 대응 전략 그리고 특별 보너스 소식까지 싹 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주입니다. 자, 목요일장 우리 삼성전자 강력합니다. 또 신고가 무려 16만 4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컨퍼런스 콜 전에 공시가 먼저 나왔죠. 삼성전자의 4분기 실적 공시가 좀 있었는데요. 자, 오늘도 올라가는 이유 바로 시장의 컨센서스였던 요 4분기 영업이익이 20조가 나왔었기 때문입니다. 거의 모든 데이터 면에서 역대 최고치를 썼었는데요. 당연히 HBM 고대역폭 메모리가 이번 실적을 견인했었고요. 자, 삼성전자의 작년 영업이익은 43조 6천억 수준으로 전년보다 33%가 증가를 했었고, 매출은 333조 6천억, 전년 대비 10%가 증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심있게 봐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자,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은 무려 20조 700억. 자, 이 수치는 여러분들 작년 한 해의 반이나 되는 수치라는 거죠. 한 분기 영업이익으로만 작년 토탈 영업이익의 반을 기록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통상 5, 6분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올해 1분기 실적도 삼성전자는 또 역대 최고치를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완벽 그 자체. 자, 중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새벽에 또 어떠한 일이 있었나 오늘은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는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는 이 제롬 파월의 마지막 FOMC가 있었는데요. 제롬 파월은 이번 FOMC를 끝으로 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금리를 동결을 시켰었죠. 자, 지난해 9월, 10월, 12월 기준금리를 3회 연속으로 인하를 했었기 때문에 이번 기준금리는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이다. 시장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월의 코멘트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요. 미국의 성장세는 그래도 개선이 되고 있다. 라는 말을 끝으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자, 이랬던 와중에 S&P 500은 무려 7,000포인트를 돌파했었죠. 나스닥은 버텨갔었습니다. 자, 이 테슬라와 마소의 실적 발표 또한 있었는데요. 다소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테슬라는 실적은 좋지 못했었지만 주가는 올라갔었고요. 반면 마소는 견조한 실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에서 소폭의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어요. 자, 그야말로 지금의 미장은 혼조 그 자체라고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도 알차게 준비해 봤는데요. 자, 우리 삼성전자는 지금 첫 단추를 굉장히 잘 깨맨 상태죠. 자, 오늘의 하이닉스 주가를 보시면은 무려 91만원 신고가가 나왔지만 삼성전자와는 다르게 하락 장악형 봉이 나와주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 삼성전자와 이 하이닉스는 이 HBM에서 그 누구보다 치열한 패권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또 어떠한 상태까지 와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의 가장 하이라이트라 볼 수 있는 우리 삼성전자의 특별 배당 소식까지 싹 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빠짐없이 우리의 관점부터 공유를 하겠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당연히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이 삼성전자의 상승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 제가 지금의 구간은 이때랑 거의 600%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정확하게 지금의 구간은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대략 요때쯤에 좀 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자, 우리의 분할 매수 구간, 요 상승세를 탄 삼성전자는 요 5일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을 하다가 안 되면 바로 밑단인 요 11선의 지지를 받고 재상승을 한다. 이번 구간에도 이러한 습성들은 나와 주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보수적으로 잡아도 확률상 아직 상승할 수 있는 시간이 대략 한 달 정도는 무난하게 남아있다. 여러분들 이 고점에서 나오는 하락 장악형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삼성전자를 쭉 들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요거 헷갈리지 마세요. 아직 아닙니다. 자, 보도지표 RSI를 봐도 여러분들 이때랑 이때는 똑같습니다. 자, 보시면 이때 여기 11선 지지를 받는 구간에서 과매수 구간을 살짝 이탈을 시킨 다음에 다시 돌파를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약 한 달간 상승 랠리를 이어갔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의 구간 역시 이 11선을 지지받는 구간에서 보시면 이때입니다. 과매수 구간을 살짝 이탈을 시킨 다음에 다시 돌파를 시켰어요. 또 말아 올린 상태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의 삼성전자를 공략해야 되는 저는 이유라고 보고요. 우리는 지금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던질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더더욱더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목요일의 한 뉴스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거의 기정사실화가 된 것 같아요. 바로 이 현 정부에 대한 의지인데요.
오늘의 주가가 대변을 하듯이 우리가 요 기분 좋은 변동성을 단기간 견뎌내야 하는 이유, 바로 삼성전자의 요 2배를 추종하는 레버리지 도입입니다. 당연히 우리 국내에 도입이 되는 거고요. 단일 종목으로만 나오는 거죠. 자, 그동안 우리 국장이 이 글로벌 시장에서 외면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는 이러한 부분들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올랐다 하면 털어먹고 또 빠졌다라고 해서 사면 더 털어먹고 이 악순환의 연속이었잖아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이 시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임기도 아직 많이 남아있고요. 그렇죠? 자, 이러한 맥락으로 지금의 삼성전자를 바라봤을 때 분명 플러스 요인으로 다가올 수 있는 요소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이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질 뿐더러 뭐 그만큼 변동성은 당연히 동반이 되겠지만 그래도 무엇보다 이 원화의 가치도 끌어올릴 수가 있고 저는 진작에 좀 나왔어야 됐다라고 봅니다. 자, 목요일의 한 뉴스 두 번째입니다. 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로소프트의 차세대 인공지능 칩인 HBM3 단독 공급을 하게 됐다라는 소식인데요. 정말 지금 치열하죠? 우리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요 베라루빈을, SK 하이닉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이아 200을 주요 고객사로 두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분명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자,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신형 칩인 6세대 칩이죠. 최신형 고대역폭 메모리 HBM4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게 되고요. 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칩 HBM3를 조금 더 다듬어서 맞서에 공급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삼성전자는 즉각적으로 이 양산출하를 하게 되는데요. 자, HBM4를 다음 달서부터 엔비디아에 공급을 해주죠. 분명 삼성전자가 더더욱더 빠르게 움직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삼성전자의 이러한 소식이 나오고 나서 요 블라인드 앱에서는 정말 터무니없는 찌라시가 돌았었거든요. 제가 내용만 좀 따왔습니다. 자, 바로 삼성전자의 HBM4가 엔비디아의 최종 퀄 테스트에서 탈락했다라는 익명의 좀 글이 올라왔었는데요. 자, 이렇게 됨으로써 엔비디아는 하이닉스한테 대규모 공급을 요청하고 있고 상반기 물량 또한 상당하다라는 아주 근거 없는 이야기가 돌았던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자, 기업 간의 핵심 기술 또는 고객사의 승인 여부는 철저히 보안이 유지가 되는 사안으로 특정 개인이 절대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글의 게시자를 추적해 봤더니 이 익명의 게시자는 바로 SK 하이닉스의 HBM 양산부서 직원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좀 보면서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심보가 이제 본인들도 아는 거죠. 지금의 분위기를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독주를 할 것 같으니까 배가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제가 팩트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의 SK 하이닉스는 아직까지도 이 엔비디아의 최종 퀄 테스트에 통과한 소식이 없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상황이 여러분들 이제는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 HBM3까지는 하이닉스가 독주를 하긴 했지만 이번 HBM4는 여러분들 다르다라는 거죠. 업계 최초로 삼성전자가 공급을 했기 때문에 이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1분기 실적에 고스란히 반영이 될 것이고요. 또 삼성이 제일 노다가 잘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 물량 공세라는 거죠. 디램을 찍어낼 수 있는 요 캐파, 그러니까 물량을 찍어내는 압도적인 요 생산 능력이 삼성전자가 당연히 하이닉스보다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자, 이번 HBM4는 요 엔비디아 뿐만이 아니라 AMD까지 삼성전자는 공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삼성전자는 요 하이닉스, 마이크론보다도 최소 두세 발짝은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완벽한데요. 자, 삼성전자의 HBM4는 엔비디아와 AMD가 요구한 동작 속도입니다. 초당 10기가비트, 이보다 훨씬 높은 초당 11.7GB를 구현해냈기 때문에 이는 업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평가가 된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이 HBM3입니다. 이 전 세대죠. 납품 경쟁률로만 따졌을 때는 하이닉스가 50%를 점유했었고요.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각각 25%씩 점유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번 HBM4는 과연 삼성전자가 여기서 점유율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 얼마나 먼저 점령을 할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관심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상황을 좀 정리해보면 이 HBM4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칩은 업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이 삼성전자만이 수주를 좀 따낸 상황이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의 삼성전자를 공략하지 않고서 배길 수가 있습니까? 지금 누가 뭐래도 우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초입을 맞이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요 21년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같은 시즌이 우리한텐 더 큰 보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뭐 주가도 잘 올라, 배당도 분기별로 꼬박꼬박 줘, 심지어 특별 배당.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같은 구간이 이 삼성전자의 가장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이 봉 쫄지 마시고요. 물론 이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은 좀 나올 수가 있겠지만 그러한 구간일수록 우리는 더더욱더 기회로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삼성전자의 단기 대응 전략입니다. 자,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면 어디까지 바라봐야 되고 또 주워 담아야 되면 어디서 담아야 되는 건지 디테일한 단기 대응 전략 공유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현 시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단연코 우리가 돈을 벌어가는 게 현 시점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자, 이 막론하고 최근에 장이 좀 많은 이슈들이 동반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 이렇게 이 국장의 대세장을 지금 맞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약속의 9시 오전 9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이때를 더더욱더 공략을 해야 된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저한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구독이라고 간편하고 여러분들 쉽게 돈을 벌어가시 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오전 8시 20분에 여러분들께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당일 우리가 사야 될 종목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매수가는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시가에 베팅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약속이 9시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잖아요. 자,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 오전 9시부터 오전 9시 30분까지 딱 그 30분이 이제 거래가 가장 활발한 시간대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하시라고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답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일괄적으로. 자, 그러니까 전날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도 다음날 오전 8시 20분에 이렇게 답변이 가요. 자, 그러니까 이 단위 급등 종목 공략하시려면 이 8시 20분 전에는 꼭 문자를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시면 1월 28일 어제 수요일이었죠. 자, 이렇게 문자를 받은 시간은 어젯밤 10시 13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1월 29일 목요일 석주픽 오늘의 관심 종목은 아이언 디바이스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은 요 시총이 낮은 종목들의 좀 순환 펌핑이 이어지고 있다. 자, 오늘은 무조건 반도체 그 중에서도 특히 장비 쪽을 눈여겨보자. 자, 어젯밤 또 이 젠슨왕의 강력한 트위트 게시글이 하나 올라왔었잖아요. 게다가 이 아이언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수요일 시간에서 리브랜딩에 대한 공시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일봉상 5일선 단기 평선을 공략할 수 있을 것이다. 강조를 드렸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오늘의 이 봉은 빼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냐면 자, 우리가 공략해야 될 부분은 이거였습니다. 자, 이렇게 쏟아냈던 구간, 여러분들 강한 저항 구간이 돌파가 됐을 땐 반대로 그 저항 구간은 강한 지지 구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어제, 그제, 월요일장도 여기를 계속해서 지켜냈단 말이에요. 심지어 어제는 이 5일선도 딱 붙어있던 상태로 마감을 했었잖아요.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이슈, 자, 수요일 시간에서 이 공시까지 나왔다. 이건 우리가 공략을 안 할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베팅을 분명 해볼 만한 자리였었다는 거죠. 손익비도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자리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 한시한 봉을 보면 최근 요 아이언 디바이스만의 특성이 좀 있었는데요. 자, 바로 이렇게 9시만 됐다 하면 크나큰 변동성을 가져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재의 구간 역시 요 지지와 손절 구간이 너무나도 명확한 구간이기 때문에 요 변동성을 이용해 우리가 좀 시가로 베팅을 해보자 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 이렇게 오전 8시 20분에 자, 여러분들께 좀 미리미리 답변을 드렸던 거고 자, 우리가 쏴줄 때 덜어내는 전략 가져갈 것이다. 분명하게 답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아이언 디바이스 오늘 목요일장 어떻게 됐었나요? 자, 보시면 1월 29일 목요일 오전 9시 땡 치자마자 시작을 해서 그냥 대박이 났죠. 자, 상한가 바로 직행. 여러분들 시가 단 8% 띄우고 상한가 바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러프하게 잡아도 최소 20에서 22%의 수익은 무난하게 챙겨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미친 대상승이 나와 주었었다라는 거고요. 단 하루 만에, 그것도 고작 몇 분 만에 여러분들 이러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 여러분들 내일 금요일장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제발 요 기회 잡으시길 바랄게요. 이보다 더 간편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요 오전 8시 20분에만 제 문자 답변을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만큼 여러분들 쉽게 돈 벌어가시는 거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의심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문자를 한번 받아보시고 결과를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하루 이틀 늦게 매매를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기 때문에
제가 매일같이 여러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속는 셈 치고 확인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제발 놓치지 마세요. 자, 우리 여러분들 나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확인 한번 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요 밑에 제 개인 번호입니다.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010-6793-3998번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문자 한 통 깔끔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전부 다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 혹시 문자 보내면 뭐 광고 문자 같은 거 오는 거 아니냐, 또는 뭐 전화 오는 거 아니냐, 여러분들 이런 거 일체 없기 때문에요. 약속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문자 한 통 보내주시고 부자 되시길 바랄게요. 자, 아시겠죠? 자,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찍는 동안에 급락이 조금 나왔죠? 여러분들 요거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막 요 오일선에 대한 접촉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우리의 분명한 매수 포인트고, 여러분들 이 특별 배당 소식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서 우리의 대응 전략 또한 싹 다 공유를 하겠습니다. 긴장이 좀 될 수밖에 없는데요.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올해 삼성전자 특별 배당 여러분들 올해가 될 수도 있고 좀 내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진짜 반반 50대 50이거든요. 어쨌든 이 기업이 유보금을 많이 남겨놓은 상태에서 주주들한테 좀 나눠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의 현 시점 잉여자금은 무려 40조에 해당이 됩니다. 작년과 대조를 했을 때 무려 4배나 성장을 했어요. 자, 우리가 그러면 21년도 시즌과 대조를 해본다라고 하면 이때도 이제 특별배당금이 나왔었잖아요. 이때는 유보금이 20조였는데 불구하고 특별배당을 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과 이 유보금을 좀 비교해보면 지금 따버린 상태잖아요. 자, 그런데 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변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뭐냐 하면 바로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한 특성 때문인데요. 자, 그러니까 지금은 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구조. 지금 뭐 디램이면 디램, 낸드면 낸드, 자재값 자체가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 입장에서는 현금이 남아도, 유보금이 조금은 남아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게 이 기업의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진짜 특별 배당이 나오면 우리는 은행에 돈 넣을 필요가 없죠. 배당 수익만 해도 우리는 최소 5, 6% 정도는 기본으로 챙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거 하나만 믿고 삼성전자를 투자를 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버텨내야 하는 이유, 어쨌든 이것을 이제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됩니다. 며칠 남지가 않았는데요. 현재 이 주주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늘어날 현금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지켜봐 달라라는 거죠. 지금의 삼성전자를 우리가 꽉 붙들고 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우리 삼성전자의 공략 포인트입니다. 금세 또 이렇게 회복을 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단기 매수 포인트만 빠르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지금의 구간을 여러분들 요때로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가격에서 추가 매수를 하고 만약에 빠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 가격입니다. 보시면 2차, 여기가 2차입니다. 3차, 순차적으로 대응을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의 삼성전자는 뭐 이거를 이렇게까지 좀 급락이 나올 수 있는 구조는 절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하면서 조금은 공격적으로 대응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쫄지 마시라는 겁니다. 요거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혹여나 진짜 이 변수가 생겼을 때는 제가 또 내일 금요일 영상에서 공유를 할 거니까 요거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발 쫄지 마세요. 자, 아시겠죠? 자, 수요일의 미장은 이렇게 혼조세를 보였었는데요. 아직까지도 뭔가 눈치를 보는 듯한 느낌은 남아있는 듯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요거 차기 연준 의장 이제 곧 발표가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시해야만 하고요. 자, 오늘 국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차익 실현 매물이 살짝 나오긴 했었지만 코스닥은 굳건했었는데요. 무려 1150 코스닥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의 국장은 미장이 빠져도 버티고 미장이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더 큰 상승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지금 장의 포인트라고 봐요. 자, 이제 FOMC도 끝이 났고 밀렸던 각종 지표들 또한 모두 끝이 난 상태잖아요. 우리는 이제 요거 하나만을 좀 남겨둔 상태입니다. 요 캐비넷이 이제 연준 의장이 되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것만 나온다면 우리한테는 남은 1월 그리고 2월달 증시를 이렇게까지 빠뜨릴 만한 요소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라고 봐요. 떨어질 명분이 이제는 조금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장을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되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금요일장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가 짧게라도 여러분들께 좀 요약을 드리는 게 순서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 이 나스닥은 무려 3.5%라는 아주 이례적인 좀 급락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뭐 반등에 성공을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 청산이 좀 났었습니다. 약 20빌리언, 한국 돈으로는 거의 30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청산이 좀 났었는데 이러한 이유에는 역시나 트럼프가 중국을 향한 완벽한 적대적인 자세를 내비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히토류 수출 통제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면서 이건 조치가 불가피하다. 관세를 100% 때리겠다. 거의 초강수를 뒀었거든요.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걸 수도 있겠고 또는 반도체와 관련된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명확한 100%라는 정확한 수치가 좀 나왔었기 때문에 시장은 곧장 반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트럼프는 트럼프였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서로 간에 지금 손실이 많이 생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 경제가 안 좋다라는 걸 서로 인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중국 경제를 박살내고 이런 것보다는 미국이 본인들이 만드는 물건을 중국이 소비를 해주긴 원합니다. 과거에는 이제 반대였었죠? 중국이 만드는 물건을 미국이 소비를 해주는 형식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는 트럼프가 이렇게 좀 약달러로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를 내려서 무역 적자에서 벗어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미국 안에 공장들을 막 지어내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러한 물건들을 누가 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나라가 이 중국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는 계속적으로 이 중국을 소비 국가로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거죠. 자, 그 전에 있었던 요 1차 무역 합의 같은 경우에도 뭐 중국에게 뭐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끔 뭐 사인을 받아냈었잖아요.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더 이상 뭐 성장하지 못하게 제재와 견제도 당연히 하겠지만 더불어서 이제 중국이 본인들의 물건을 사줄 수 있는 나라로 소비해줄 수 있는 나라로 협상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했었다. 그래서 이번 에이펙은 우리한테는 절반 이상의 성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인데요.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한테 분명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렸던 건 맞지만 그게 지금은 또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해소가 될 것만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요거를 좀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좀 많이 어지러우시겠지만 혼란스러우시겠지만 이것 또한 우리의 분명한 가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무조건적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석주였고요. 시청 감사합니다.